인재 제14호입니다. 조동인님을 소개합니다. 허탈하게 망한 이야기를 한번 소탈하게 해보겠습니다. 차상계층,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 학생들이랑 첫 만남이 망하게 된 계기예요. 왜죠? 이 머릿수 한 개 한 개를 제가 돈으로 바라본다는 게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돈을 요구하는 게 참 어려워져서 그냥 혹시 진행해도 되니까 할 수 있냐 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공급하기도 하고 약간 부산 공급단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텔 수산지를 설립할 때는 이 회사 절대 망하지 않게 해야겠다 해서 4개월 동안 2,7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어요. 13년 된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이제 냈어요. 19년 된 대략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저의 실패 기준은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두고 창업과 실패를 두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냈던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가 창업이고 그 사업 아이템이 종료될 때가 실패라고 봐요. 회사 개수는 제 실패에 포함이 안 돼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 TV 시작합니다. 저는 원장 주웅입니다. 부원장 김현지입니다. 인재 제14호입니다. 너무나 풋풋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조동인님을 소개합니다. 조동인 인재님, 아까 저희가 사전 미팅 때 동인님이라고 부르기로 다 약속돼 있습니다. 현지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저는 예명이 주형입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지님 네. 기본 정보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풋풋한 89년생, 올해로 32살의 89년생. 청년입니다. 네. 대구에서 출생했고요. 구미 전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교육부의 미래교육위원회 위원도 맡았고요. 지금은 미텔슈탄트 대표이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력을 보면 프로 창업러가 아닌가. 프로 창업러. 굉장히 왕성하게 창업 경력을 갖고 있는데 2012년에는 해피 위켄드 위더스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2013년 대학생 창업연구회 솔라이브 주 미텔슈탄트 대표이사 2014년 전국 대학생 창업 동아리연합 네스트 대구 경북 지부장 2015년 주 디바인 무브 주 플래너티브 주 다이너모트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 저기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는 이유 아시죠? 왜요? 왜 어렵게 지어요?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거 편집할 네, 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회사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밑에 슈탄트, 디바인 무브, 플래너티브, 다이너모트 이거 세무서에서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지은 거 그랬구나. 아니냐. 그거하고 연결시키려고 제가. 무슨 뜻이 있는지 차차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해요. 2012년에 중소기업청 실전 창업리그 슈퍼스타 V 지역 예산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2015년에는 교육부의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중소기업청 청년기업인상 2017년 교육부 대학 창업유망팀 300 부총리급 교육부 장관상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교육 우수사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까지 네. 수상했습니다. 프로 수상러까지. 네, 프로 창업엔 수상러. 네. 네. 먼저 한 개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밑에 슈탄트는 이름 의미하고 어떤 회사인지만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그 첫 회사를 이제 개인 사업자로 만들고 나서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허무하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도전하고 싶은데 다시 도전할 때는 일단 회사 이름을 좀 더 짧게 지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랑 그리고 그 당시에 마침 읽고 있던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책에 이제 그 작고 강한 기업을 미텔 슈탄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스타트업에 좀 잘 어울리는 말 같아서 굉장히 좀 이름으로 좀 쓰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재창업할 때 썼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허탈하게 망한 이야기를 한번 소탈하게 해보겠습니다. 2012년에 해피 위켄드 위더스 이름 길긴 긴데 대학교 4학년 때 첫 창업했다가 쫄딱 망했네요. 매출이 7만 원이었어요. 저도 시청자랑 같은 시각에서 해피 위켄드 위드 어스 우리와 함께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라는 것 같아서 어떤 콘텐츠였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부원장 무슨 회사 같아요? 숙박 어플이요. 좀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붙여주세요, 19금. 하여튼 주말이랑 관계가 있는 회사겠죠? 처음에 창업하기 딱 직전에 과외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과외를? 네, 학생들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외를 하다가 12년이 딱 되니까 네. 학부모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번 주말에 우리 아이 뭐 시키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요. 그래서 그 질문이 이제 왜 나온지를 생각해 보니까 2012년에 이제 주 5일 수업제가 딱 전면 시행됐던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토라는 말이 사라졌던 해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좀 그냥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까 뭐라도 좀 교육적으로 도움되는 것들을 좀 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들이 좀 정보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싶었고 마침 교육청이나 이런 데 좀 보니까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모아주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저희는 좀 고안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네. 실제로 고용노동부 창조 캠퍼스에서 600만 원 지원도 받고 실전 창업대회 지역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았는데 왜 망했죠? 사실 그 처음에 그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면 사업이 사실 쉽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저도 사실 대학 생활을 되게 좀 잘 보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막 넘칠 때 창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의 그 생활의 패턴처럼 그 관성처럼 사업 또한 되게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았고 대회에 참여한 이유도 대회에서 큰 수상을 하면 사업도 잘 돼가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어려웠던 게 우리의 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 팔려고 하는 그 저의 어떤 마인드셋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거 사가세요 하는 말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대학교 딱 4학년 때 네네. 이러니까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매출을 냈던 게 딱 사업 등록하고 얼마 안 돼서였어요. 그 어느 초등학교에 교육을 이제 20명을 맡아서 했는데 그 교감 선생님께서 지금 준비된 예산이 딱 하나가 있는데 교육복지 우선 대상자를 위한 예산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고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주라 해서 저희가 그 주말 텃밭학교를 이제 그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등의 이제 좀 가정 환경에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됐었고 근데 그때 그 학생들이랑 첫 만남이 사실 이 사업이 망하게 된 계기예요. 이유가 어떡해. 왜죠? 첫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굉장히 힐링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예, 네, 지금 아이들을 만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그날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한데 보이지 않는 또 그 어두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제가 조금 이 친구들의 그 한 명 한 명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팩터인데 근데 이 머릿수 한 개 한 개를 제가 돈으로 바라본다는 게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사업에 좀 맞지 않는 사람인가라는 좀 고민도 많이 했고 그 뒤로는 이 돈을 요구하는 게 참 어려워져서 그냥 혹시 진행해도 되니까 할 수 있냐 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공급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매출을 못 낸 거예요. 전 매출 이후로. 마음이 약해져서 갑자기 약간 무상 그렇게. 공급단체가 돼버렸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아이들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 돈을 버는 목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좀 그만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폐업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반성하지 않고 2013년에는 미텔슈탄트를 창업하고 네. 거기서 더 나아가 2015년에는 무려 3개의 회사를 창업합니다. 디바인무브, 플래너티브, 다이너모트. 그 중에서 미텔슈탄트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회사 막 여러 개 만든 거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게 그 질문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의 실패의 기준은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두고 창업과 실패를 두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냈던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가 창업이고 그 사업 아이템이 종료될 때가 실패라고 봐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걸 횟수를 제가 대략 7, 8번 넘거든요. 그게 회사 개수는 제 실패에 포함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회사 개수로 제 창업 횟수를 보는 거는 조금은 아쉬운 경향이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은 와 회사 4개나 동시에 운영했었어? 라는 관점이 저는 부끄러워요. 그게 회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어보면 이 사업들은 지금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행이다. 미텔 슈탄트를 처음 설립했을 때는 제가 그 IT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저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였고 실제로 제 개발 역량으로 그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삼성 소프트 멤버십에 합격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개발 쪽 관련된 일로 기술을 창업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근데 사실 아무래도 매출을 정말 거의 0원에 가까운 기록을 내고 1년 만에 망한 회사가 있다 보니까
생존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미텔슈탄트를 설립할 때는 이 회사 절대 망하지 않게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 우리가 IT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씩 세상의 문제들 해결해보자 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은 수익을 내는 회사여야 된다. 우리가 가진 기술이 필요한 회사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초기 창업자들이 자기 회사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그 당시 모바일 앱이랑 네. 웹 서비스들이 유행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할 텐데 우리 개발력으로 좀 도와주고 그 비용을 받자 해서 IT 외주용역 서비스를 그때 스타트를 했었죠. 그래서 미텔슈탄트를 설립하는 그 준비 기간 동안 미리 저희 회사에 외주를 맡길 고객들을 미리 구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출을 확보한 다음에 창업을 시작했고 정신 차렸네. 정신을 차렸어요. 네. 네, 그래서 첫 해년도 13년도 8월에 설립했고 4개월 동안 2,700만 원 정도 매출을 냈어요. 그때. 잘한 거죠, 이거는? 네, 7만 원보다는 낫죠 그래도. 많이 났죠. 훨씬 났네요. 미텔슈탄트에서 그 14년도에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이제 냈습니다. 와우. 네. 매출을 냄과 동시에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저희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년도에 이제 여러 서비스들을 도전하면서 하나 둘씩 사업 아이템이 잡혀갔어요. 미텔슈탄트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해서 막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 했겠죠. 그러면서 수익 사업을 또 하나씩 더 파기 시작했어요. 네. 외주 영역도 해보고 교육 사업도 해보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IT로 만들 수 있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 돈은 안 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돈은 안 되지만 세상에 필요한 걸 만들어보자. 거기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 두 개의 수익 사업으로 버텨보자라는 구조였고 그게 매출이 1억인 거고 근데 1억으로도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받아야 됐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해서 정부 지원금으로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 연대보증을 써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아이템을 위해서 뭐 자금을 끌어오고 그 수익 사업을 만들어가고 그때 제 생각에는 수익 사업하는 회사들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됐을 때가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그 각각의 고객에게 회사로서 모양을 갖춘 것으로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법인을 분리하기로 좀 결정을 했어요. 15년도 3월에 세 개 회사를 동시에 창업했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멘토님도 동인아 네가 이 결정을 왠지 후회할 것 같은데 네가 그래도 그게 확신이 들면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2년 뒤에 말씀드렸어요. 멘토님 말씀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했어요? 후회했습니다. 네. 불필요한 비용 너무 많이 들어서요. 네. 그렇다고 사업이 다 잘 된 것도 아니었고. 네. 2015년에 세계 회사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마지막으로 망한 건 언젠가요? 17년도에 이제 모바일 편의점 서비스를 했었어요. 정말 그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에 정말 고군분투해서 다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정말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위험을 너무 감수하지 말고 조금은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그 모바일 편의점 서비스를 막 1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이제 쭉쭉쭉 나아가다가 18년도 6월에 최종 종료 결정을 했어요. 더 이상 좀 저희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쉽게도 저희끼리 실패를 인정하기로 했고 잔고는 또 바닥이 났죠. 네. 18년 6월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서비스를 접었고 접고 동료들 중에 절반이 이제 다른 스타트업에 취업을 했고 남은 한 명이 이제 저와 함께 우리 미텔슈탄트를 살릴까 말까를 잠시 의논을 했고 살리자라는 결론이 나서 네.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사업 중에 가장 그래도 보람이 있었고 그래도 가장 좀 위험성이 덜한 생존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자 해서 그게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이었고요. 네. 그래서 18년도 6월에 바로 저희가 해왔던 기업가정신 교육의 실적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나 기관들에 이제 문을 두드렸고 처음에 이제 대전에서 한 기관에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영업을 성공했어요. 중요한 건 사업을 따왔으면 수행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수행할 돈을 지인들에게 빌려서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다시 갚고 이런 식으로 18년도 하반기를 쭉쭉 보내서 하반기 동안 매출 한 2억 원 정도 내가지고 정말 좋은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19년도에는 대략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내서 지금은 흑자 전환을 딱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되게 정말 다시 또 위험한 일을 해보고 싶은 시점에 철이 안 들었네.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한창 잘 되는데 지금 내려놓고 정치하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깝다고 표현하면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인재 영입에 제안이 왔을 때 좀 많이 혼란스럽긴 했어요. 2020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더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될지 그림을 그리던 와중에 받은 연락이었고 듣자마자 정말 그날 밤을
새고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그랬겠죠. 네, 고민 끝에 이제 내린 결론이 제 창업의 동기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저의 창업의 동기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보니까 어쩌면 국회에서 내가 활동을 하는 것도 창업가의 활동과 좀 유사하지 않은가. 그래서 국회에서의 또 그 주어진 기회들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더 폭넓게 더 많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미텔슈탄트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는 더 크다고 판단해서 조금은 또 위험 부담을 지기로 했어요. 대구에서 태어나셔서 네, 대구에서 대학까지 쭉 네. 교육을 받으셔서 근데 우리가 TK라고 하잖아요. 네네. 대구, 경북. 대구는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구는 저에겐 너무나 환상적인 도시예요. 환상적이다. 왜냐하면 저는 저 스스로를 창업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되게 좀 불리고 싶은 호칭이었어요 그동안. 아, 근데 창업가에게는 문제가 없이는 못 살거든요. 문제가 있어야만 우리 존재가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많으니까 환상적이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지방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창업가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는 해결할 일들도 많고 네. 우리 역할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희망이 또 느껴져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대구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네. 근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교는 또 명문으로 갔어요. 혹시 그 배경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록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숙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 네, 많이 맞았겠는데요? 많이 맞고 많이 벌을 섰죠. 왜 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절대 안 하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야 꼭 하는 성격이었는데 네. 근데 그 안 할 수 있는 배경은 부모님의 도움도 있어야 돼요. 아, 왜냐하면 부모님이 강제로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혹시 오늘 숙제 없어? 네. 있어? 하면 그럼 해야지 라고 하면 싫어 하면 안 하면 어떻게 돼? 하면 이 쌤은 맞을걸? 하면 안 아프겠냐고. 그래서 제가 괜찮아 맞을만해 하면 이제 알겠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안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가 치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안 하고 나서 부모님 탓을 할 필요가 없죠. 아, 네. 공정하네요. 네. 네, 제가 대가를 다 네. 일일이 다 감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성인이시니까 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중에 숙제를 안 하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쾌하죠. 하지 말라고요, 저는. 하지 말라고. 네네. 그 대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네네. 해라. 혹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항상 물어봐요. 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네.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작은 실패예요. 지금 이제 그 교육 제도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사소한 실패마저도 못하게 하려고 해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학교 안에도 그렇고요. 숙제 안 하는 거 실패예요, 일종의. 아이들은 숙제를 안 했을 때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해봐야 되는데 부모님이 막아주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이래버리니까 계속해서 하나도 실패를 못 해보니까 그 숙제보다 조금 더 큰 일은 너무 큰 도전이 되어버리죠. 이런 사소한 실패들이 쌓여야 더 큰 일들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의 교육은 단 하나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교육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 말 되게 공감 가네요. 저도 네. 공감하네요. 사실 넘어져 봐야 아픈 줄 알고 조심할 줄 알게 되는 건데 아예 넘어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네. 잠깐만,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경북대는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제가 그 전문계 고등학교였죠, 그 당시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일단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싶어서 구미에 있는 학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 저에게 좀 인생일 때였던 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그때 제가 가고 싶었던 대기업에 다니는 졸업한 선배가 한번 찾아왔어요. 저희 동아리. 삼성이죠, 삼성. 네, 맞습니다. 아니 여기가 구미 전자고등학교가 삼성 핸드폰 거기하고 맞습니다. 가깝습니다. 바로 네, 앞에 있습니다.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아세요? 참 와우. 핵인싸. 그때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이제 선배가 오셔서 되게 저도 신기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을 이미 가신 분이고 또 뭔가를 이루신 분이니까 되게 부러웠고 제가 막 이것저것 순수한 마음에 막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 하나 했어요. 혹시 무슨 일 해요 거기서? 라고 했는데 그 선배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 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그 업무를 들었을 때 제가 나는 저거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기계랑 계속 대화한다는 거는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당황했죠. 나는 삼성 가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다른 선배들도 찾아서 물어봤더니 다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삼성에 가면 막 이 브랜드 말하면 좀 약간 늙은이 되는데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핫했죠, 애니콜. 네, 막 저는 막 애니콜에 들어가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들을 제가 개발하고 막 팀원들끼리 막 상의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살짝 그렸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계화만 하는 일들을 저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한다는 걸 듣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와는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성향상.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담임선생님께 했더니 담임선생님께서 네가 하고 싶지 않아도 졸업하면 받아들여야 된다. 네, 라고 하셔서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있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니까 선생님께서 딱 4글자로 간단하게 대답 주시더라고요. 공부해라. 근데 마는 안 붙이셨나요? 네? 공부해라 마. 5글자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선생님은 말을 하셨었던 선생님 같아서. 그래서 그때 사실 선생님께서 그 말을 하시고 나서 정말 진짜 공부하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린 적이 없었는데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늦가기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됐어요. 2학기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북대 진행을 했네요. 네네.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사실 열심히 도전하고 부딪히고 저를 다 던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또 다시 또 지킬 것들이 좀 생겨나니까 예전에 저와 같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18년도 6월에 있었던 마지막 실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안정을 찾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네. 그게 저와 좀 맞지 않은 행보였다고 저는 보였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 그런 건가? 라는 생각 좀 하고 있었고요. 나이가 들어서 약간 과거에 비해서. 네,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예. 과거에 비해서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위험을 회피하는 건가? 또 나를 던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제안은 또 다시 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을 이제 던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여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또 잃을 게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니까요. 과거엔 잔고가 바닥인 게 두려웠는데 최근에는 좀 안정을 갖추기 시작하니까 욕먹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그게 싫어진다는 거는 저를 지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찌 보면 예전에 그 뭔가 창업가의 그 DNA가 퇴색되어 가고 있고 창업가들에게 선배로서의 노릇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쓱 들어서 이들을 좀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내 인생에서 큰 공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대구 TK인데 민주당을 또 선택을 하셨는데 대구 경북에 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을 좋아할 거라는 그 예상은 사실 다 빗나가게 돼 있어요. 특히 이 지역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네네. 이번에 영입 제안을 수락하고 나서 기자회견 후에 정말 많은 대구 지역 청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고맙다고. 네, 너무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말이 대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인 거를 숨겨야 사회생활이 편해요. 네, 숨겨야 사회생활이 편하고 그게 이제 미덕인 줄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진보의 가치를 이제 훼손시키고 폄하할 때 거기에 그냥 고개 끄덕이고 있는 게 생각은 달라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게 일종의 여기에 토넷 매너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속이 시원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네. 청년 창업자고 아무래도 정치를 하게 되면 그쪽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정책, 어떤 정치 하고 싶어요? 창업만큼이나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교육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이 교육의 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보다는 방치되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학생보다 훨씬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사업을 하면서 항상 그 교실 뒤에 어두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게 과거의 저니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정책들이 필요하고 지금의 교육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좀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미래교육위원회를 활동했던 이유도 거기에 대한 동기가 가장 컸던 거고요.
그러면 1호 법안, 1호 정책도 그쪽과 관련이 있을까요? 창업 하나, 교육 하나 이렇게 하고 싶네요. 욕심 많다. 오늘 조동희님에 대한 의사소통 평가 부원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촬영하니까 점점 드는 생각이 네. 엄마 미소를 짓게 되고 저보다 몇 살 어리지도 않은데 한창 저희 벚꽃 대선 치를 때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우리 제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동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결론은 우리 동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 이렇게 어린 청년이 그렇게 많은 창업을 하고 실패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네.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도전이 하고 싶어서 정치권으로 오겠다는데 네네. 아이 뭐 더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좋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